사방이 깜깜한 무대 뒤편, 단 하나 남은 전구가 미약하게 출연 대기실의 공기를 비추고 있었다. 카메라 뷰파인더 너머, 붉은 온에어 표시등이 깜빡일 때마다 누군가는 깊은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두 손을 꼭 잡은 채 땀을 흘렸다. 그 가운데 검은 셔츠와 은색 재킷을 입은 강문경은 헤드셋을 고쳤으며 속삭였다. 이번 한 곡이면 끝장을 본다. 아직 아무도 그의 이름에 반응하지 않던 시절, 조명이 꺼진 지방 축제 무대에서 스피커, 피드백 소리마저 관객이 떠난 뒤 텅 빈 의자를 때리고 있던 그날을 떠올렸을까? 오늘은 다르다. 대형 LED 스크린에는 실시간 시청자 투표라는 자막이 파도쳐 올라오고 3초마다 누적 수치가 1000단위로 뛴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뜀박질 같은 관심이 강문경의 고막에까지 쿵쿵 울리자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동시에 무대 앞 객석에서는 서로 얼굴 한 번 못 본 관객들이 소곤대며 내기를 시작했다. 저 무명 가수가 과연 우승권에 걸맞은 임팩트를 보여줄까? 글쎄, 박서진이 버티고 있는데 쉽지 않겠지. 그 순간 프로듀서의 카운트다운이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지자 객석의 웅성임은 마치 숨을 숨어버린 듯 잦아들었다. 드럼 킥 첫 박이 떨어지고 이어서 베이스가 곡의 척추를 세우자 강문경이 미세하게 고개를 숙였다가 번개처럼 얼굴을 들었다. LED 스크린엔 거대한 파도 그래픽이 터져 나오고 그 사이로 푸른 스팟라이트가 살점을 파고들듯 뿜어져 나왔다. 낮게 깔린 호흡, 첫 마디가 관객의 귓바퀴를 간지리는 순간부터 모든 서사가 급가속했다. 허스키하지도 지나치게 막지도 않은 중저음이지만 매 컷마다 감정의 농도가 쌓여 폭발하기 좋게 눅눅해진다. 마치 천천히 끓여낸 곰탕 국물처럼 묵직한 깊이가 스테이지를 타고 객석 맨 끝까지 퍼진다. 화면 속 심사위원들의 눈빛이 예리하게 화살촉으로 변하는 찰나, 후렴부 진입과 동시에 그가 뿜어낸 고음은 전광판 파형을 한순간에 만곡시켰다. 관객석에서 터져나온 환호성이 통제선을 넘어설 때 엔지니어는 급히 페이더를 내려볼까 고민했지만 곧 생각을 바꿨다. 이 환호는 음악의 일부니까. 그러나 드라마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중간 심사 점수 집계에서 강문경은 충격적인 13점을 받았다. 자막의 숫자가 찍히자마자 누구든 볼 수 있을 만큼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객석에서도 억소리가 터졌다. 같은 조에 배치된 참가자들은 한 번씩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대부분은 여기가 한계겠군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 순간 카메라 인팀조차 무의식적으로 렌즈를 다른 스타 후보에게 돌렸다. 하지만 바로 다음 주 패자 부활전 무대에서 모든 변수는 뒤집혔다. 리허설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짧은 시간 안에 강문경은 마치 시간이 멈춘 틈새에서 노래를 절여 온 사람 같았다. 정장을 벗어 던지고 검정 티셔츠 차림으로 센터에 서서 꾹 담은 입술 끝을 떨며 첫 음절을 끌어올렸다. 그 한 음이 어쩌면 무명의 끝, 혹은 새 생명의 시작을 가르는 모서리였다. 순간적으로 객석을 관통한 묘한 정적. 그런 침묵을 꿰뚫고 흘러나온 건 한과 애트, 그리고 지나칠 정도로 세밀하게 잘근잘근 씹힌 발음이었다. 고음에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떨림이 들어있었지만 끝끝내 음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심사위원 테이블에 놓인 디지털 점수판이 100을 2번 빨간색으로 찍을 때 스튜디오 천장 조명 트러스트가 진동했다. 무릎을 쳐들며 일어나 박수를 던지는 관객, 눈을 크게 뜨고 팔짱을 푼 심사위원, 엔지니어 부스에서는 믹싱이 아니라 기적이다라는 농담까지 튀어나왔다. 상승세는 마치 스케이트보드 위에서 내려올 줄 모르는 엑스게임 선수 같았다. 준결승 상대가 무려 우승 예약이라 불리던 박서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포털 실검에는 강문경, 현실병 느끼고 탈락, 같은 조롱 섞인 헤드라인이 연달아 떴다. 그런데 본 방송이 시작되고 채 5분이 지나기도 전에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다. 오케스트라 스트링 섹션이 서정적인 전주를 깔자 강문경은 가사를 한음 끌어올리는 대신 대화하듯 속삭이다가 갑자기 한 옥타브를 직선 상승해버렸다. 고음 파트에서 관객석 1층은 물론 2층까지 파도 타기가 일어났고
앙상블이 남긴 여백 사이로 강문경의 샤우팅이 번개처럼 꽂히자 채점 모니터에 플러스 190이라는 믿기 힘든 수치가 떴다. 박서진조차 귀를 기울이며 허리를 반쯤 꺾어 박수를 건네는 장면이 생방송으로 송출됐다. 결승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카메라 워크는 영화적인 스탠디캠 롱테이크를 시도했고 그 위로 강문경은 살아온 삶을 에디트 없이 통째로 투사했다. 손끝과 눈빛, 브리지 구간에서 살짝 쉰 호흡만으로도 서사를 증폭시키더니 마지막 고음에서 굳이 장식음 하나 없이 직선으로 질주했다. 스튜디오 한쪽에서 대기 중이던 소방대원이 혹시 기절자 발생할까라며 신방 리더를 들고 대기했다는 에피소드가 나중에 커뮤니티에 공유됐고 그 덕에 결승전 클립은 24시간 만에 조회수 500만을 돌파했다. 그리고 전광판의 최종 우승자 강문경 문구가 터지는 순간 모든 계산은 틀렸다. 그가 흘린 눈물이 현장의 플로어 조명과 만나 반짝이더니 몇 초 뒤 객석에서는 대포 카메라 셔터음이 번개처럼 터졌다. 어떤 팬은 바로 그 장면을 캡처해 트로트계 인생역전의 1초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했고 12시간 만에 좋아요 10만을 넘겼다. 그 다음 이야기는 폭풍 자체였다. 기획사 사장들은 앞다투어 명함을 내밀었고 지방 행사 출연료 250만 원이던 강문경의 몸값은 단숨에 0을 하나 더 붙여 2,500만 원을 찍었다. 심지어 대형 종합예술제에서는 조건부 3,500만 원 플러스 항공, 숙소 풀 패키지가 논의되었다. 광고업계도 가세했다. 냉동만두, 미용 마스크팩, 친환경 자동차까지 브랜드를 가릴 것 없이 러브콜이 쇄도했고 실제로 만두 CF는 진, 만두에 미친 고음이라는 슬로건에 강문경의 애드리브를 입혀 바이럴을 터뜨렸다. 10초 광고임에도 업로드 3일 만에 조회수 800만을 달성했고 기업 측은 브랜드 친밀도 지수 4배 상승이라는 수치를 공개하며 싱글벙글했다. 방송국 편성팀은 똑같이 분주했다. 새 예능 파일럿을 기획하면 1순위 섭외 대상이 강문경, 2순위가 강문경이 불참할 경우라는 우스갯소리가 돌 정도였다. 연말 가요제, 설 특집, 어린이날 기획 콘서트까지 섭외 오퍼가 빗발쳤다. 심지어 제작사 간 경쟁이 붙어 동시간대에 두 프로그램 다 출연하면 안 되냐는 황당한 제안까지 나와 업계가 뒤집어졌다. 그 와중에 SNS에서는 팬덤이 자발적으로 강문경 타임라인이라는 AR 필터를 개발해 콘서트 좌석 위치에 따라 응원봉색을 자동 변경하는 이벤트를 벌였다. 흥미로운 건 인구통계학적 스펙트럼이었다. 10대들은 그의 라이브 고음을 15초로 끊어 틱톡에 립싱크 챌린지를 올렸고 70대는 카톡 프로필 뮤직을 강문경 신곡으로 갈아치우며 이모티콘 폭격을 날렸다. 마치 트로트는 어른들의 전유물, K-팝은 젊은 세대라는 양분 구조를 송두리째 깨버린 셈이다. 음악 평론가들은 전통 한해 DNA 위에 도시적 레이아웃을 더 씌운 하이브리드 트로트라며 그의 음색을 해부했고 심리학자들은 중저역에서 4.5Hz, 고역에서 6.1Hz 범위로 비브라토가 미세하게 넓어져 청자의 심박수를 동조시키는 효과라며 논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쯤 되면 해외도 술렁일 수밖에 없다. 일본 엔카 시장은 이미 차세대 한류 트로트라는 카피를 내걸고 쇼케이스 초청장을 보냈고 태국과 필리핀에서는 K-팝 리액션 유튜버들이 강문경 영상만 묶어 K-트라트샵 시리즈를 제작했다. 한 영국 음악 저널은 코리안 블루스, 트로트는 이제 강문경 전과 후로 나뉜다는 강도 높은 표현을 실었다. 정작 강문경 본인은 하루도 빠짐없이 발성 연습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신곡 녹음을 위해 새벽 3시에 스튜디오에 들어갔다가 오전 11시 방송 출연을 위해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고 오후 2시엔 광고 사진 촬영, 밤 9시엔 라이브 연습. 매니저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살인적인 스케줄에도 그는 무명 시절 스태프들이 고생하며 세워준 조명 한 줄기를 잊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 다짐은 팬들에게 곧바로 전해졌다. 조명을 기억하는 가수라는 별명까지 생겨 팬들은 콘서트장 조명팀에게 커피차를 보내며 응원에 나섰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 뒤에는 각종 오해와 루머도 따라붙었다.
우승 상금으로 슈퍼카를 샀다더라. 단숨에 고향집을 3층 저택으로 리모델링했다더라.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였다. 오히려 그는 무명 시절 함께 고생하던 선배 후배 가수들에게 녹음비와 재킷 촬영비를 선결제해 주었다. 얼마 뒤 SNS에 그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5자리 수의 후원 내역이 캡처되어 올라오자 겸손 끝판왕이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이제 음악 방송국들은 강문경을 중심으로 트로트 멀티버스를 꿈꾼다. 전통 트로트, 세미 트로트, 댄스 트로트 심지어 일렉트로닉 트로트까지 한 무대에 섞어 장르 박람회를 열겠다는 계획. 강문경이 메인 무대에서 올드스쿨 발라드 트로트를 부르면 바로 이어서 DJ가 그의 보컬 샘플을 리믹스한 이뎀 트로트로 터뜨리는 구조다. 관계자들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단 하나의 키스톤이 강문경이라며 입을 모은다. 진짜 무대는 이제 시작이다. 강문경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연습실 벽에 붙은 포스트잇에는 다음 곡은 더 쉬워 보이지만 더 깊게라는 메모가 빼곡했고 탁자 위엔 고향 할머니가 보내주셨다는 누룽지 한 봉지가 놓여 있었다. 샤우팅으로 목이 쉴 때마다 그 누룽지를 우려낸 차를 마신다니 기적의 성대를 지키는 비결은 의외로 소박했다. 스포트라이트가 아무리 뜨거워도 새벽 2시 홍대의 재즈바 오픈마이크에 몰래 나타나 무반주로 발라드를 부르고는 조용히 사라진다. 그리고 그 영상을 목격한 관객이 내가 본 게 강문경 아니냐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그는 맞습니다. 음악이 그리웠습니다라는 짤막한 댓글 하나로 자리를 빛낸다. 자의식 과잉이 난무하는 시대에 이렇게 쿨하게 음악만 남기는 태도는 오히려 더 강렬한 잔상을 남긴다. 이제 우리는 강문경의 노래가 아닌 순간에도 그를 떠올린다. 첫사랑에게 차일 때 흘러나온 그때 그 사람, 퇴근길 고속도로 라디오에서 울린 돌아가는 삼각지, 그리고 생일날 멀찍이서 틀어둔 그의 최신곡 별보다 눈부셔의 한 소절이 지나갈 때마다 누군가는 옛 기억을 꺼내 울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트로트가 이렇게 시원했나 라며 놀란다. 음악이 세대와 문화, 감정의 경계를 녹여내는 순간 그 중심에는 언제나 강문경의 목소리가 흐른다. 마침내 질문은 하나로 수렴된다. 과연 다음 무대에서 그는 어떤 전율을 보여줄까? 대답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건 당신이 이 문장을 읽는 동안에도 강문경은 리허설 스튜디오에서 또 한음을 다듬고 있을 거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단 한 곡을 위해 우리는 기꺼이 다시 심장을 한껏 열어두고 볼륨을 끝까지 올릴 준비를 한다. 조명이 꺼지고 다시 켜지는 그 순간 트로트계의 새로운 신화는 계속해서 쓰여 나갈 것이다.